선생님, 요즘 들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매일 과일도 챙겨 먹고 몸에 좋다는 건 다 하는데 오히려 더 피곤한 느낌이에요. 혹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군가 머리를 꽉 쥐어짜는 것처럼 무겁고 띵한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손과 발끝이 저릿저릿하거나 예전에는 거뜬하던 계단을 불과 몇 칸만 올랐는데도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경험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기름진 고기는 줄이고 비타민이 풍부하다는 과일을 매일 챙겨 먹으며 식단을 조절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거울 속 얼굴빛은 갈수록 칙칙해지며 병원에서 재는 혈당과 혈압 수치는 하루가 다르게 널뛰기를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저 나이 탓이겠거니 늙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은 어쩌면 대한민국 60세 이상 인구의 대다수가 겪고 있는 아주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할 냉정한 현실은 사람의 몸은 60이라는 나이를 넘기면 절대로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 몸을 하나의 자동차 엔진이나 정교한 기계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젊고 팔팔하던 시절에는 우리 몸의 엔진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어떤 연료를 넣어도 활활 태워버릴 수 있었고 찌꺼기가 남더라도 금세 배출해낼 수 있었죠.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속의 필터 기능은 약해지고 혈관을 흐르는 피의 속도는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식단에서의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가 낡은 엔진을 갑자기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몸의 한쪽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게 되거나 말이 뇌에서 맴돌기만 할 뿐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뇌졸중 증상을 겪거나 병상에 눕게 된 후에야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분들이 병상에 눕게 된 이유가 몸에 나쁜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게 먹었다고 자부했던 습관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제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온 무해해 보이는 과일을 먹는 습관이 건강을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갉아먹는 범인일 수 있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위험은 우리가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순 이후에 변화된 내 몸의 생리를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말이죠. 어떤 과일이 매일 여러분의 혈관을 조금씩 공격하고 있는지, 반대로 어떤 과일이 굳어가는 혈관의 노화를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과일이 노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이 역설적인 진실에 대해 오늘 저는 지난 수십 년간의 진료 경험과 수많은 환자들의 추적 관찰을 통해 검증된 가장 정확하고 실질적인 의학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독한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심혈관을 튼튼하게 보호하고 치솟는 혈당을 낮추며 노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뇌졸중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병원 진료실에서는 시간 관계상 쉽게 들을 수 없었던 이런 내밀한 의학적 비밀들을 제가 정기적으로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건강에 대한 더 깊은 정보를 원한다는 신호로 알고 다음 편을 더욱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호진입니다. 저는 3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환자들을 만나온 전문의이자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의사 경력 내내 60을 넘긴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피로와 어지러움, 혹은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으로 제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은 그 찾아오신 분들 중 상당수가 자신은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곤 했습니다. 과일을 이렇게 많이 챙겨 먹는데 비타민을 섭취하는데 어떻게 아플 수가 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고 가혹합니다. 작년 가을
어느 쌀쌀한 아침에 저를 찾아오셨던 65세 남성 환자 박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우리 시대의 전형적인 아주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근면하게 생활하셨고 운동도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하셨습니다. 식습관은 더할 나위 없이 모범적으로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흰 쌀밥 대신 현미밥 한 그릇을 드셨고 건강을 위해 바나나 몇 조각과 신선한 망고 주스 한 잔을 곁들여 식사를 마쳤습니다. 몸에 나쁘다는 튀긴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절대 입에도 대지 않는다고 자부하셨죠.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표는 저와 박 씨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공복 혈당이 무려 165까지 치솟아 있었고 간 수치는 정상 범위의 2배가 넘게 상승해 있었습니다. 초음파 검사 화면에는 하얗게 낀 지방간 소견까지 보였습니다. 술도 한 방울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데 도대체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범인은 바로 그가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었던 과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화의 생리학적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60을 넘기면 우리 신체의 당대사 능력, 즉 들어온 당분을 에너지로 처리하는 능력은 젊을 때에 비해 거의 절반 가까이 뚝 떨어집니다. 몸의 독소를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 간과 신장의 기능 또한 점차 느려지게 됩니다. 젊을 때는 과일에 들어있는 자연당, 즉 과당을 섭취해도 몸이 빠르게 처리하고 에너지로 썼지만 나이 든 몸은 이 과당을 예전만큼 빠르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처리되지 못한 당은 혈액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되고 끈적해진 혈액 속 당분은 혈관벽에 들러붙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작은 손상들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드러웠던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진료 현장에서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공식품이 아닌 자연의 음식을 먹고 있으니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습관이 스스로를 위험지대로 밀어넣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과일은 우리에게 건강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과일을 먹으면 피부가 고와지고 심장과 위장에 좋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몸이 젊고 과일에 포함된 과당과 자연당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을 때에만 맞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섭취한 과당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빠르게 지방으로 전환되어 간에 차곡차곡 축적됩니다. 이것이 술을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미국 당뇨병학회가 발표한 한 연구 결과는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매일 망고 하나를 섭취하게 했더니 불과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중성지방과 LDL, 우리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부르는 수치가 평균 15%나 증가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15%는 큰 수치가 아닐 수 있지만 혈관 탄력이 떨어진 노년층에게 이 정도 수치 변화는 혈관을 손상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위협적입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단순히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좋거나 절대적으로 나쁜 음식은 없다는 것. 음식의 가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먹는 사람의 나이와 건강 상태, 그리고 먹는 방식에 달려있다는 핵심을 이해하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60 이후에는 같은 과일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보약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서서히 작용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 김 여사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여사님은 68이셨고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 장애와 초기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셨던 분이라 당뇨 진단은 큰 충격이었고 혹시라도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될까 봐 무척이나 두려워하셨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음식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오셨죠. 저는 김 여사님의 식단을 꼼꼼히 점검한 후 어르신들이 흔히 몸에 좋다고 생각하며 자주 드시는 특히 단맛이 강한 4가지 과일을 당장 중단하시라고 처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혈관을 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다른 4가지 과일로 채우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6개월 뒤 내분비 내과 전문의가 차트를 다시 들여다볼 만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42까지 치솟았던 공복 혈당은 92로 뚝 떨어져 지극히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150에 100을 오르내리던 불안한 혈압은 120에 80이라는 이상적인 수치를 되찾았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과정에서 새로운 약은 단 한 알도 추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김 여사님의 이야기는 저를 의사로서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먹는 법만 바꿔도 우리는 스스로의 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임상 연구 결과와 실제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통해 확인한 관찰에서 나온 과학적인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예순이 넘은 분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멀리해야 할 위험한 과일 4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반대로 혈당을 낮추고 혈관의 염증을 줄이며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과일 4가지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이 오늘 당장 일상 식사에 곧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메모하실 수 있도록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험한 과일 4가지,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늘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으로 시작하곤 합니다. 예순이 넘으면 당신이 입으로 가져가는 모든 것은 약이 되거나 독이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일도 이 냉정한 법칙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한때는 신선함과 건강의 상징으로 여겼던 과일들이 사실은 매일매일 당신의 혈관을 서서히 태워 없애는 숨겨진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과일은 바로 망고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태국이나 필리핀산 망고를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즐겨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진한 향과 씹을 필요도 없이 넘어가는 부드러운 식감, 그리고 꿀처럼 달콤한 맛 때문이죠. 하지만 바로 그 매혹적인 달콤함이 노년기의 간을 가장 크게 괴롭히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망고 한 개에는 평균적으로 25g 이상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이 양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우리가 흔히 먹는 정제 설탕 5개 혹은 각설탕 8개 정도와 맞먹는 엄청난 양입니다. 혈당 조절 능력이 젊을 때의 절반으로 줄어든 노년의 몸에 이 정도 양의 당이 한꺼번에 들어온다는 것은 마치 낡고 오래된 소형차 엔진에 고성능 레이싱카용 연료를 억지로 들이부어 엔진을 과열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이 그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하고 과부하가 걸리듯 우리 몸도 남은 연료인 당분을 처리하지 못해 결국 지방으로 바꾸어 간을 둘러싸게 만듭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박씨 환자분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분은 진료실에서 억울한 표정으로 저에게 늘 이렇게 항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방송에서 보니까 망고는 피부에도 좋고 눈에도 좋다던데 왜 나쁘단 말입니까? 물론 망고 자체에 좋은 성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매일 아침 드시던 망고를 끊으라고 강력하게 권한 지 딱 3달 만에 박 씨의 간 수치는 거짓말처럼 절반으로 떨어졌고 요동치던 혈당 수치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망고라는 과일 자체가 악당은 아닙니다. 문제는 예순이 넘은 우리 몸이 아침에 망고 한 개를 통째로 처리하기엔 그 당분의 양이 너무 버겁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망고를 정말 너무 좋아해서 포기할 수 없다면 식사를 마친 후에 아주 조그만 조각으로 딱 몇 개만 드시는 것으로 타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은 피해야 하며 횟수도 매일이 아닌 한 달에 한두 번 별미로 즐기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과일은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바나나입니다. 한국인들은 유독 바나나를 좋아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껍질만 까면 되니 먹기도 편하고 무엇보다 부드러워서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소화가 잘 된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껍질의 검은 점, 일명 슈가 스팟이 생긴 완숙 바나나는 당뇨가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말 그대로 당폭탄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바나나가 익어갈수록 그 안에 있던 단단한 전분은
거의 100% 포도당과 과당이라는 단순당으로 변해버립니다. 아주 잘 익은 달콤한 바나나 한 개가 포함한 당분은 작은 공깃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는 것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진료실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선생님, 아침 차려 먹기 귀찮아서 그냥 바나나 2개만 먹어요. 간단하고 든든해서 좋아요. 하지만 의사로서 단언컨대 60이 넘은 몸의 아침 공복 상태로 바나나 2개를 먹는 것은 밥 2공기를 반찬 없이 설탕에 비벼 먹는 것과 생리학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밤새 비어있던 위장에 갑자기 엄청난 양의 단순당이 쏟아져 들어오면 혈당 조절 시스템은 충격을 받습니다. 췌장은 이 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고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뚝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식사 후에 갑자기 찾아오는 견딜 수 없는 피로감, 어지럼증, 손떨림이 바로 이 과정에서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저에게는 최 씨라는 62세의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건강을 챙기겠다는 일념으로 지난 3년 동안 매일 아침을 밥 대신 바나나로 해결해 오셨습니다. 병원에 검사를 하러 오셨을 때 특별히 아픈 곳은 없지만 조금 피곤하고 가끔 어지럽다고만 하셨죠.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 당화혈색소 HbA1c 수치가 무려 7.4로 나왔습니다. 이는 명백한 제2형 당뇨병 진단 기준을 넘는 위험한 수치입니다. 저는 그분께 당장 바나나 아침 식사를 멈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그 습관을 버리고 아침 식단을 귀리, 오트밀과 소량의 블루베리로 바꾼 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불과 6개월 만에 당화혈색소는 5.9로 뚝 떨어져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뇨약은 단 한 알도 추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나나를 너무 좋아해서 도저히 끊을 수 없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껍질에 검은 점이 생기기 전 약간 푸르스름한 기운이 도는 덜 익은 바나나를 고르세요. 그리고 절대 바나나만 드시지 말고 호두 같은 견과류나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드셔서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절대로 1개 이상은 드시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과일은 포도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흑포도와 요즘 유행하는 샤인 머스켓 같은 품종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포도 한 알은 얇은 보라색 껍질로 감싼 설탕 알약과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포도를 드실 때 딱 몇 알만 먹고 멈추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TV를 보며 무심코 먹다 보면 작은 송이 하나는 금세 사라지죠. 하지만 그 작은 송이 하나만 먹어도 밥 2공기와 같은 양의 당을 순식간에 섭취하게 됩니다. 더 위험한 사실은 포도에는 독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속의 칼슘과 결합해서 딱딱한 결석을 만듭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은 이를 쉽게 배출할 수 있지만 노화로 인해 기능이 떨어진 신장은 이를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는 건강을 위해 포도즙을 매일 마시다가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응급실에 실려온 어르신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원인은 바로 신장 결석이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자연의 단맛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되는 고급 품종인 샤인 머스켓은 실제로 당도를 측정해보면 18브릭스에 달합니다. 이는 우리가 카페에서 넣어 먹는 시럽 수준의 당도입니다. 60이 넘으셨다면 샤인 머스켓은 건강을 위한 과일이 아니라 아주 가끔 즐기는 달콤한 케이크 같은 디저트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말 드시고 싶을 땐 식사 직후가 아니라 식사 후 2-3시간이 지난 뒤 딱 10알에서 15알 정도만 드세요. 그리고 절대로 포도를 농축시킨 포도즙이나 수분을 날려 당을 4배 이상 농축시킨 건포도는 피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노년의 혈관에 끈적한 설탕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소화를 돕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많아서 고기를 먹은 뒤 소화제로 좋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에게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60 이후에는 그것이 오히려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 100g에는 약 16%에 달하는 높은 당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편하다는 이유로 드시는 통조림이나 시판 주스 형태의 파인애플은 거의 항상 정제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공된 파인애플은 단 몇 조각만 먹어도 혈당을 수직 상승시킵니다.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 중 한 분은 저녁 식사를 잘 하시고 입가심으로 파인애플 몇 조각을 드셨는데 불과 1시간 뒤 혈당이 230mg/dl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뇌에 있는 미세 혈관들이 일시적으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수준입니다. 저도 잘 압니다. 평생 몸에 좋다고 믿어온 과일을 갑자기 줄이거나 거절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과일은 우리에게 언제나 신선함과 자연의 상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몸이 더 이상 과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입안의 모든 달콤함은 결국 내 건강을 담보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과일을 절대 드시지 마세요 라고 무조건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3가지 원칙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첫째, 공복에는 절대 먹지 말 것. 둘째, 하루에 한 줌 이상 먹지 말 것. 셋째, 너무 익은 과일이나 갈아서 만든 즙 형태로는 먹지 말 것. 병원에서 저는 이런 간단한 원칙을 몰라서 생긴 안타까운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70세의 이 씨 할아버지는 평소 지병도 없고 건강하셨는데 심장에 좋은 아침 식사라며 매일 요거트에 건포도를 한 줌씩 넣어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공원에서 산책을 하시다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해보니 혈당이 무려 320을 넘었고 MRI 결과는 뇌혈관이 막혀서 생긴 뇌허혈성 미세뇌졸중의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식습관을 역추적해보니 원인은 단지 아침마다 무심코 넣었던 그 한 줌의 건포도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의사로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중요한 사실들이 왜 정작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까? 아마 현대의학이나 미디어에서 과일을 늘 좋은 음식, 비타민의 보고로만 다뤄왔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노화된 몸에서는 모든 것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먹는 법, 자는 법, 그리고 우리가 자연이라고 믿는 것조차도 내 몸의 상태에 맞춰 다시 배워야 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여러분은 진심으로 자신의 건강과 남은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제 말을 믿으세요. 이 4가지 과일, 망고, 완숙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을 피하거나 줄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혈관과 간, 그리고 심장을 지키는 가장 큰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섭취하는 것만으로 혈관에 잃어버린 탄력을 되살리고 혈관 벽에 낀 찌꺼기인 콜레스테롤을 청소하며 요동치는 혈압을 안정시키는 진짜 보약 같은 과일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부분에서 그 놀라운 과일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감히 60대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시술이 아닙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과일들을 제대로 먹기만 해도 불과 몇 달 안에 뇌졸중 위험을 3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 희망의 여정을 이어가 봅시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자연이 주는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의 비결입니다. 앞에서 피해야 할 4가지 과일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이제 놀란 마음을 잠시 가라앉혀 봅시다. 건강이란 무엇을 안 먹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빈자리에 무엇을 채워 넣느냐, 즉 무엇을 제대로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의 혈관 운명을 바꿀 예순의 4가지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그 효능만큼은 기적에 가까운 4가지 과일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작고 검푸른 보랏빛을 띠는 이 열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저 카페에서 케이크 위에 얹어있는 장식이나 요거트에 넣어 먹는 달콤한 간식 정도로만 여기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블루베리는 사실상 과일이라기보다 혈관 회춘약에 가깝습니다. 블루베리의 저 짙은 보라색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아주 강력한 성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노화로 인해 딱딱해진 혈관의 탄력을 되살려주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오래된 수도관에 비유해 봅시다. 나이가 들면 수도관 내부는 녹이 슬고 벽은 두꺼워지며 재질 자체가 딱딱해져서 수압이 조금만 높아져도 쉽게 금이 가고 터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뇌출혈이고 혈관 파열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이렇게 딱딱해진 혈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 내막을 부드럽게 회복시켜 혈액이 막힘없이 유연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말 그대로 낡은 수도관을 새 고무호스처럼 탄력 있게 바꿔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꾸준히 블루베리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졸중 발병 위험이 무려 30%나 낮아졌습니다. 약 하나 먹지 않고 식습관만으로 30%의 위험을 낮춘다는 것은 현대의학에서도 대단한 수치입니다. 제가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에게도 이 과일을 안심하고 권하는 이유는 블루베리가 다른 과일에 비해 당 함량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죠.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설탕이 없는 무가당 요거트나 오트밀에 블루베리를 반 컵, 개수로는 약 20알에서 30알 정도 섞어 드세요. 시장에서 생블루베리를 구하기 힘들다면 냉동 블루베리도 아주 훌륭합니다. 오히려 냉동 보관할 때 안토시아닌의 농도가 더 짙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가격도 저렴하고 보관도 쉬운 냉동 제품을 적극 활용하세요.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약처럼 꾸준히 챙겨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과일은 사과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루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있죠. 저도 의사지만 그 말이 절반 이상은 맞는 말이라고 인정합니다. 사과가 흔한 과일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과 속에는 퀘르세틴과 펙틴이라는 두 가지 보디가드가 숨어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혈관 속에 낀 찌꺼기와 염증을 청소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고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은 장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에서 실시된 한 임상 실험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4주 동안 매일 사과를 섭취한 그룹의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23%나 감소했습니다. 고지혈증 약을 한 달 동안 복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사과를 먹을 때 습관적으로 깎아버리는 그 껍질에 사과가 가진 영양소의 핵심인 퀘르세틴과 펙틴이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껍질을 깎아내고 하얀 속살만 먹는 것은 비싼 영양제의 알맹이는 버리고 설탕 코팅만 먹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과를 제대로 드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잔류 농약이 걱정되신다면 식초를 탄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으세요. 그리고 아침 식사 30분 전에 껍질째 통째로 꼭꼭 씹어서 하나를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사과의 섬유질이 위장에 먼저 도착해 포만감을 주고 뒤이어 들어올 식사의 혈당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혈압이 안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침 화장실 가는 일도 훨씬 편안해지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강력한 경고를 드립니다. 이가 안 좋아서 혹은 귀찮아서 라는 이유로 사과를 믹서기에 갈아 주스로 마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사과를 갈게 되면 불용성 섬유질이 파괴되고 흡수 속도가 빨라져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설탕물이 되어버립니다. 사과의 좋은 성분은 씹어 먹을 때만 내 것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소개할 기적의 과일은 토마토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과일이 아닌 채소로만 생각하시지만 영양학적 관점에서 볼 때 토마토는 예순 이후의 건강을 책임질 가장 강력한 붉은 보석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주성분인 라이코펜은 단순한 색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혈관 속에서 혈액이 굳어 떡이 지는 혈전 생성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것을 혈관을 청소하는 최고의 명약이라고 소개합니다. 라이코펜은 나이가 들수록 딱딱해지는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혈관 청소부라 불리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를 높여주는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마토에는 아주 중요한 섭취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천지 차이로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마토를 씻어서 그냥 생으로 드시거나 설탕을 뿌려 드십니다. 하지만 60이 넘으셨다면 이제부터는 드시는 방법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토마토의 핵심 성분인 라이코펜은 지용성입니다. 즉, 기름과 함께 열을 가해 조리했을 때 체내 흡수율이 생으로 먹을 때보다 무려 3배에서 5배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생으로 먹으면 라이코펜의 10%도 흡수하지 못하고 배출되지만 익혀 먹으면 그 좋은 성분을 온전히 내 몸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0 이후에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아침 식단은 아주 간단합니다. 잘 익은 붉은 토마토 2개를 썰어서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달걀 1개와 함께 가볍게 볶아 드시는 것입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한 그릇의 요리가 시중에서 파는 비싼 심장 보조제나 영양제보다 혈관 건강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올리브유의 불포화지방산이 라이코펜의 흡수를 돕고 달걀의 단백질이 근육을 지켜주니 이것이야말로 혈관 회춘을 위한 최고의 레시피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기적의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처음 보시는 어르신들은 무슨 과일이 이렇게 느끼하냐며 거부감을 느끼시기도 하고 지방이 많아서 살찌는 것 아니냐며 피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지방에 대한 오해를 푸셔야 합니다.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지방은 삼겹살이나 갈비에 들어있는 혈관을 막는 나쁜 지방, 포화지방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보카도는 식물성 불포화지방산인 놀레산이 풍부한데 이것은 혈관에 덕지덕지 붙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녹여 없애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를 높여주는 착한 지방입니다. 쉽게 말해 혈관에 기름칠을 해서 혈액이 미끄러지듯 매끄럽게 순환하도록 돕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 AHA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아보카도 반 개에서 1개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심장질환 발병 위험이 20%나 감소했습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나나보다 무려 2배나 많은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 풍부한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혈압을 자연스럽게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혈압 조절 효과는 2배나 강력하니 고혈압이 걱정되는 어르신들에게 이보다 좋은 과일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아무리 좋은 지방이라도 지방은 지방이기에 열량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보카도는 하루에 딱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밥 숟가락으로 떠서 샐러드에 섞어 드시거나 통밀빵에 버터 대신 얇게 펴 발라 드시면 고소한 풍미와 함께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처음엔 낯선 맛일 수 있지만 며칠만 드셔보시면 몸이 먼저 그 편안함을 느끼고 찾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께 앞서 경고한 4가지 나쁜 과일을 끊고 이 4가지 좋은 과일,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를 실천하게 했을 때 일어난 변화는 단순히 건강검진 수치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늘 피곤하고 불안해 보이던 눈빛이 훨씬 더 평온하고 생기 넘치는 자신감 있는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병원에 와서 의사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0세 한 여사님의 사례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10년 넘게 약을 드시며 고생하셨던 분입니다. 약을 먹어도 혈압은 늘 불안정했고 머리가 맑지 않다고 호소하셨죠. 그분은 저와 상담 후 4가지 과일의 기적 프로젝트를 6개월 동안 철저하게 실천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60에 95를 넘나들던 위험한 혈압이 120에 80이라는 교과서적인 정상 수치로 돌아왔고 끈적하던 콜레스테롤 수치는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신 한 여사님은 제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몸이 가벼워서 날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젊을 때보다 밤에 잠이 더 잘 옵니다. 이것은 무슨 신비한 마법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의 기적입니다. 즉, 내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올바른 지식을 알고
그에 맞는 음식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무조건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의 소리를 무시하고 잘못된 연료를 넣었기 때문에 몸이 비명을 지르던 것이었죠. 내 몸에 맞는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면 자연은 반드시 그에 대한 보답으로 잃어버렸던 건강과 활력을 되돌려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피해야 할 4가지 과일과 반드시 가까이 해야 할 4가지 과일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시나요?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중요한,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결정적인 마지막 관건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얼마나, 언제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실천 원칙입니다. 좋은 음식도 타이밍이 틀리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그 세부적인 황금 원칙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여정의 마지막, 우리가 함께 걸어온 혈관 재생의 길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결론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침 식사 한 끼만 건강하게 잘 챙겨 먹으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혈관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여러분의 선택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먹는 점심 메뉴, 습관적으로 마시는 오후의 믹스 커피 한 잔, 그리고 저녁에 느끼는 사소한 짜증과 걱정 하나하나가 실시간으로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 뇌와 심장을 보호하려면 마치 아주 연약하고 소중한 친구를 돌보듯 내 몸을 다뤄야 합니다. 부드럽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하게 말입니다. 저는 진료실을 찾는 환자분들께 아침 식사에 대해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침 식사는 숟가락을 들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첫 5분의 연장선으로 보셔야 합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위장과 혈관을 갑자기 흔들어 깨우지 마세요.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가볍게 움직여 혈류를 돌게 한 뒤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위해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 반드시 무언가를 드셔야 합니다. 거창한 요리가 필요 없습니다. 통곡물 빵 한 조각, 구운 연어 몇 점, 또는 삶은 달걀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빈속에 짭짤한 국물 요리를 드시거나 잠을 깬다며 진한 블랙커피를 바로 마시는 행동은 제발 피해 주십시오. 공복 상태에서의 카페인과 나트륨은 마치 자고 있는 사람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혈압을 순식간에 급상승시켜 뇌혈관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커피 향을 즐기는 여유를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커피가 필요하시다면 식사를 마치고 최소 30분이 지난 후에 드세요. 그리고 오전 내내 커피 대신 물을 수시로 한 모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지금 여러분의 늙은 혈관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극적인 카페인이 아니라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깨끗한 수분입니다. 점심 식사 때는 육류보다는 채소, 콩, 두부 같은 대도 식품, 고등어 같은 바다 생선, 그리고 각종 견과류를 최우선 순위로 두세요. 이 음식들은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혈관벽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죽상동맥경화반, 즉 플라크를 줄여주고 늙어가는 뇌세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오메가-3 지방산을 공급하는 뇌의 영양제입니다. 저녁 식사는 되도록 가볍게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시고 튀긴 음식은 철저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잠자리에 드시길 권합니다. 우리의 뇌는 산소와 영양분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청소할 휴식의 시간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쪼그라들면서 그 사이에 뇌척수액이 흘러들어와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물질들을 씻어냅니다. 충분히 깊게 자면 혈압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지친 심장은 회복되며 손상된 혈관 내피세포가 재생됩니다. 비싼 보약보다 깊은 잠 한 번이 뇌 건강에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식습관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즉각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감정의 안정입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불과 40세밖에 안 된 젊은 환자가 직장 동료와 심하게 말다툼을 한 직후 뇌졸중으로 실려오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분노는 우리 몸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 몸은 교감신경이 폭주하며 혈압을 급상승시키고 심박수를 미친 듯이 빠르게 하며 혈관을 꽉 조여 수축시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격렬한 분노 일부는 지난 10년 동안 쌓인 혈관의 압력을 한 번에 쏟아붓는 것과 맞먹는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고혈압이 있는 환자분들께는 처방전과 함께 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딱 30초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멈추세요. 누군가와 싸우거나 억울한 일이 생겨 얼굴이 달아오를 때 즉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딱 30초만 침묵하세요. 그 짧은 30초가 당신의 심장을 터지지 않게 막아주고 뇌혈관을 구하는 골든타임이 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가 걸린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난 30년이 넘는 의사 생활을 조용히 돌아보면 제가 늘 마음 깊이 감사하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모든 환자분들에게서 의학 교과서에는 없는 인생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고통을 견디는 숭고한 인내를 가르쳐 주셨고, 어떤 분은 한 번의 편안한 호흡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 단 1분의 작은 습관이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에게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분 덕분에 저는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병이 오지 않게 막는 예방의학의 가치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매일 아침 건강하게 산책을 하시며 웃으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덕분에 내가 이렇게 매일 아침 맑은 해를 볼 수 있구나. 하지만 의사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고 지켜온 건 제가 처방한 약이 아니라 어머니가 매일 아침 스스로 지켜온 그 작은 변화들과 꾸준함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은 이미 60을 훌쩍 넘기셨을 수도 있고 혹은 다가올 노년을 걱정하며 준비하는 젊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은 당신이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건강은 조용히 하루하루 매분 매초마다 물처럼 흘러가 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한다면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시원한 물 한 컵, 몇 번의 느린 심호흡, 그리고 먹고 싶은 것을 참아내는 작은 인내심만으로도 당신의 몸은 놀라울 만큼의 평온과 넘치는 생기로 즉각 응답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알람 소리에 놀라 쫓기듯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잠에서 깬 처음 5분은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5분이다. 침대에 앉아 천천히 물을 마시고 폐 깊숙이 맑은 공기를 채우듯 숨을 쉬고 굳어있던 몸을 쭉 늘려 스트레칭을 하고 거울을 보며 천천히 미소 지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스스로에게 소리내어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있어서 고마워. 그 따뜻한 말 한마디면 가벼운 마음과 보호받는 뇌로 하루를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내 몸과 건강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만들었거나 나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법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게 도왔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에 숫자 1분을 남겨주시거나 이 영상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어쩌면 당신이 누른 그 작은 공유 버튼 하나가 훗날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이야기와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의학적 진실을 듣고 싶다면 채널의 팔로우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의사 유호진입니다. 저는 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사람이 올바른 지식과 삶에 대한 사랑만으로도 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찬 진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아침, 그리고 고통 없이 오래오래 이어질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 모든 기적의 위대한 시작은 바로 내일 아침, 당신이 맞이할 그 작디 작은 5분에서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